자유생각 2019년 9월 14일 악인들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줄 서며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래는 악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응답 말씀 링크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수면 아래에서 거의 장악을 했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과 그 뒤를 봐주며 세계의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거의 손에 넣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막 던지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막 던지고 있고 제리 나들러 같은 사람이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난 수년간 막 던져왔죠.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근데 아직까지 속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많은 해외 언론, 한국 언론, 한인 언론 포함해서 다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없잖아요. 탈탈 털어도. 실탄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딥스테이트. 패닉 상태예요. 패닉의 패닉. 왜 패닉이냐?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제프리 앱스틴 조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기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루돌프 줄리아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낸시 펠로시 딸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그 뒤에서 힘을 실어주던 조직들이 거의 무너졌다. 고수적인 이 딥스테이트 공략 작전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ING 상태로, 즉 현재 진행형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태평에서는 그 존 볼튼이라든가 그 외 중요한 인물들 정체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걸 저희가 섣불리 발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에 차질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일부러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중국은 반항을 하며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조가와 문가 그리고 그 일당들과 한국이 각계각층과 정치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중국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조국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보시죠? 지금 피아가 혼돈이 되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주요 적장의 하나를 응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막 정신이 창난 직전에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명확히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응원하시는 분도 많죠. 여러분들 그 바보예요, 바보. 윤석열이 해온 일을 지금까지 판단을 해보시면 저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세자라고 보고 있었어요. 세자. 세자로 책봉돼 있던 사람이에요. 다음 대권에. 예.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세자로 그래서 지금 중국에게 협박을 당하는 문가 일당은 당황하며 이를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꼬리를 밟혀서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다. 단지 개 돼지로 아직 남아있는 국민들만 모를 뿐이다. 중국이 동남아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이는 이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친분이 있는 나라들이다. 그 나라들은 1년 전에 북한이 먼저 협력을 약속한 나라들이라고 한다. 문가가 얼마 전에 가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깔아주겠다고 했다. 아래의 동영상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또 네. 중국, 러시아하고도 친밀한 국가들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중앙아시아 3개국 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뭐 네.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방문했는데 그 나라들 3개국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당시 이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네. 협력을 약속했던 부분이 에너지, 농업, 뭐 교통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바로 1년 전에 네. 이미 북한의 고위급이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 북한이 미리 짜놓은 이 협력 방안에 한국도 뒤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마냥 힘을 실어주고 투자를 해주는 꼴이 맞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된 셈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STO라고 해가지고 집단 안보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첫 번째 방미부터는 스텝이 꼬였다. 근데 당시 국내 언론은 전부 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것처럼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도 스텝이 꼬인 게 장진호 기념비에 가가지고 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충원 가면 헌화를 이제 꽃 하나 들고서 이제 가서 올리는데 그렇죠. 미국은 이 헌화를 이게 큰 이런 그 꽃을 이제 헌화를 하죠. 근데 이 헌화도 했을 때 원래 정상적이면 헌화를 하고 뒤로 나오면 바로 거수경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교 보좌진들이나 외교부에서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신뢰죠. 당시에 이제 펜스 부통령도 같이 헌화를 하고 거수경례를 바로 합니다. 소위 말해 특정사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헌화하고 나서 거수경례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처음에 방미 때부터 스텝이 꼬였다라는 게 이미 나왔고 두 번째 방미 때는 더 심해지죠. 이 첫 번째 방미 때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일정 중에 보면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CSIS라고 거기 갔을 때의 통역관이 심지어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헷갈려가지고 말도 문정인을 말하는데 문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통역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김 행정관에서 지금 현재 최 행정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역이.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영국식 영어를 지금 구사하는 사람 바뀌었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국식 영어를 하는 사람을 미국 순방 때 데려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영국식 표현과 이 미국식 표현도 엄연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외교적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단어 사용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됐고 두 번째 방미 때는 지금 또 다른 이제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방미 때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갑자기 손 모양을 따라하기 시작. 이거 똑같이 해네. 예. 이거 손 모양.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고 이거 뭔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죠. 쳐다보네. 예, 이게 지금 이제 나 따라하지? 예, 이런 손 모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면서 이런 손 모양 한 경우는 이때를 빼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런 손 모양을 갑자기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넥타이 패턴도 거의 비슷한 걸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외교가 이런 뭐랄까요, 이 지역적인 거에 너무 지금 치중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손 모양을 따라하니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또 존 볼튼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났을 때는 거북선을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같은 스탠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거에 지금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데 지금 꼼수 퍼포먼스.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사진 한 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꼼수.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예. 왜 나 따라하고 그래? 예, 이상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는 게. 예. 자, 그럼 요 얘기해 주시죠. 예. 하여튼 외교 참사를 하고 뭐 그랬는데. 네. UN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분석하셨군요. 2018년 국내 비트코인 폭락을 했는데 예. 이게 북한 때문이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2018년,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을 한번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당시 비트코인이 상당히 새로운 마치 이제 희망을 주는 시장처럼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얘기가 도는 게 뭐 30대, 20대 중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부 다 투자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막 누구는 하루아침에 울고 웃기를 막 반복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수확을 봤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18년에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6월경부터 이게 갑자기 돈이 확 빠지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이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당시 이제 증권가 찌라시처럼 돌았던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북한이 개입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이제 돌았어요, 흉흉하게. 근데 이제 입증된 건 없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UN 보고서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UN 보고서 말을 지금 추적을 해보니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도 국내 금융권 또 전 세계 17개국의 금융권을 무지막지하게 해킹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토탈 2조 4,4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북한이 지금 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까지 해서 10번째 발사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주구장창 발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런 2조가 넘는 돈을 이 해킹을 통해서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UN 보고서에서 이것과 함께 밝힌 게 원래는 지금 UN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은 화가 났다. 그런데 한국의 문가는 계속 북한을 키우고 있다. 정보를 준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게 된다. 문가가 입을 열면 우리끼리라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가의 허술한 일 진행으로 모든 것이 망쳐졌다. 조가를 더 이상 중국이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다. 문가도 중국이 벌써 버린 카드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이 바보들은 쓸모가 없다.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영웅을 만들고 국민들을 다시 새로운 영웅의 노예로 개 돼지들로 만들자. 그렇다면 윤가? 그렇다. 탄핵을 주도하고 문가를 통해서 중국과 연줄이 있는 윤. 중국이 다시 박통 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이 문가와 그 일당들,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북한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박통이 어깨 수술을 외부 병원에서 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검찰이다. 당연히 문가와 그 일당들도 박통에게 유리하게 해줄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중국이 꼬셨다. 그래서 윤가는 자신이 조가와 문가를 정의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국민 앞에 영웅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꿈을 꾸고 있다. 조가와 문가가 조용히 다가오고만 있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박통이 외부 병원 입원 치료를 검찰에서 불허했었는데 갑자기 조가가 장관에 임명되고 자기 가족들 챙기기에도 바쁜 와중에 박통의 건강을 걱정해주며 외부 병원 입원 치료를 허락해 주었다. 전쟁이다. 중국, 너희가 계속 우리 캐내고 궁지에 몰면 박통 탄핵의 모든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어. 우리만 죽느니 같이 죽자라는 조가의 물귀신 작전이다. 중국에서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려고 하는 문가 일당과 중국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세우는 윤가와의 싸움이다. 이런 악인들끼리 싸움에서도 숟가락 올려서 한 자리 해먹겠다고 하는 많은 겉으로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정치인들, 언론인들, 방송인들, 유튜브 포함해서 사회단체 사람들, 그리고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종교인들, 그리고 분간 못하는 국민들, 아직 개, 돼지가 되어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 군사를 만들고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한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